이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투사되어 나타난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마음 필름이 영화관 스크린 위에 비춰 나타난 장면이 바로 이 현실이죠. 영화는 생생하게 보여져도 사실은 스크린 위에는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듯이 이 현실 역시도 홀로그램 같은 허상의 세계입니다. 이 현실은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창조했으며 허상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걸까요? 또한 왜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어서 이게 가상현실임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아니, 내가 게임 개발자라면 개발자인 것을 알고 게임을 할 것이지, 그럼 인생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게임을 쉽게 만들 것이지 왜 굳이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 놓아야 했을까요? 또한 어차피 창조하는 거 재밌는 내용으로 만들 것이지 왜 괴로움을 겪게끔 하는 내용으로 만든 걸까요? 대체 왜?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왜 인생은 힘들어야 할까요? 왜 살면서 마음적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편하게 살고 인생 술술 풀리는데 누구는 왜 고생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전생에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애초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이 체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가족, 환경, 사회,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이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어항 안에서 보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항 밖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체험을 하기로 한 것이죠. 이 현실이 나타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나란 에고로서의 나가 아니라 몸과 마음 껍데기 너머의 본질적인 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의 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짜의 나인 인간 껍데기를 가지고 현실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끔 인생 스토리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주 전체가 결국 본질적인 나를 체험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세트장 같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삶을 선택할 것 같지 않다고요.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잠깐 삶이라는 영화에 푹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내가 애초에 이 영화를 왜 보고자 했는지를 잠깐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잘 때, 꿈을 꿀 때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처럼 지금 역시도 꿈에 빠져 있느라 왜 이런 현실을 체험하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나를 위한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인데 게임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각 챕터별의 내용은 뭐고 어떤 맵에 가면 어떤 몬스터가 나오고 어떤 아이템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레벨업을 하고 게임의 결말은 뭐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한 게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같은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백만 번 반복해서 플레이를 해봤다면 막상 게임을 완성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게임을 하게 될 때 게임이 재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게임할 맛이 안 납니다. 나를 위한 이 게임을 게임답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이 이 게임을 개발했다는 그 모든 기억을 삭제를 하고 게임에 접속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끔 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 것이고 또한 최종 보스를 깼을 때 나 자신이 바로 이 게임을 개발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반전의 반전이죠. 즉 우리는 나에 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창조했으며 나에 대해 아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 모르는 체험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현상계는 상대계입니다. 인식과 체험이 가능하려면 상대적인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젊음이 있으려면 늙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늙음이 없다면 젊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젊음과 늙음이 상대적으로 존재를 해야만 인식이 가능한 것이죠. 한쪽이 없다면 다른 한쪽도 없습니다. 즉 나에 대한 알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인 에고로서의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에고를 통해서 나에 대한 무지를 체험함으로써 나에 대한 알을 체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무지가 알을 가능하게 하며 알이 무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면 아름다움이 있으려면 추함이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상태가 없다면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아름다움을 체험하고자 하는 상태는 곧 추함을 체험하고자 하는 상태로서 아름다움과 추함의 뿌리를 들어가서 보면 결국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즉 알지 못하는 상태가 없다면 암 역시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에 대한 알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무지를 체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무지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몸과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는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믿고 있는 상태로 진짜의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짜의 나를 나라고 망상하고 진짜의 나에 대해서는 모르죠. 자신이 개발자라는 걸 모르는 것처럼요.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믿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내가 바로 이 인간 껍데기라고 알고 있는 상태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름은 뭐고 성별은 뭐고 직업은 뭐고 나이는 몇이고 등등 나를 하나의 인간 개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껍데기와 저 껍데기를 분리하여 나와 너를 다른 개체로서 인식하는 상태죠. 우리는 나에 대한 무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와 다른 것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와 부모는 다르다.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다르다. 좌파와 우파는 다르다.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인간과 신은 다르다. 지구인과 외계인은 다르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다르다.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르다. 이 인종과 저 인종은 다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요. 아까 아름다움을 체험하고자 하는 상태는 곧 추함을 체험하고자 하는 상태랑 같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존재한 상태의 뿌리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결국 같은 것, 인간과 신은 결국 같은 것,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결국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쪽에 대한 체험, 분리된 개체로서의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나는 어떤 것이고 너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리된 개체로서의 체험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짜 나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인간이라고 믿게끔 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한 무지를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하거나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과학이나 언어 등의 학문적 지식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개인 개발자임을 잊어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인간을 나타나게끔 한 것입니다. 지식은 이 가상현실을 진짜처럼 증명해 놓음으로써 이게 가상현실임을 알아채지 못하게끔 하죠. 즉 허상을 더욱더 진짜처럼 보이게끔 하는 도구로서 이용됐죠. 이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음으로써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믿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음으로써 더욱 무지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이, 신은 무슨, 그딴 게 어딨어.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없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신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에 대한 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일수록, 같은 말로 에고가 강한 상태일수록 반대되는 상태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현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암, 즉 직관, 통찰, 지혜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지한 상태가 작다면 알의 상태도 작게 일어납니다. 무지한 상태가 크다면 알의 상태도 크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더 큰 알을 체험하기 위해서 더 큰 무지를 체험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더 무지해지기 위해서 내가 바로 이 몸 껍데기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개체적인 체험을 해야 했죠. 가장 분리가 심한 체험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혼자 남고, 멀어지고, 고립되고, 미움받고, 무시받고, 비난받고, 특히 태어나서 자신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버림받는 체험이 가능해지려면 버리는 체험 역시 해야 하고요. 즉 참나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더 큰 무지와 더 큰 고통을 체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인류의 진화 흐름은 윤회를 반복하면서 더욱더 무지한 상태, 더욱더 분리된 상태, 더욱더 고통받는 상태로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더 많은 미움, 증오, 갈등, 폭력, 범죄, 전쟁 등을 일으켜 왔던 것이죠.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은 이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된 것도 아니지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초에 나를 인식하고자 이런 체험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그런 갈등을 일으켰어가 아니라 현실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평화가 있으려면 갈등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갈등이 없었다면 애초에 평화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과 평화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악으로 취급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여러분이 분리된 체험, 버리고 버림받는 체험, 두려운 체험, 불완전한 체험, 깨닫지 못하는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로서의 체험, 완전한 체험, 사랑, 평화, 깨달음 등의 체험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했냐고요?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체험이 없었다면 참나에 대한 인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인간 껍데기를 벗고 고차원계로 갈 수 있으나 고차원계로 간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거기에는 반대되는 상태가 없기에 내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인식이 흐리멍텅한 것이죠. 평화로움을 평화롭다고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식하고자 우리는 이 물질계에서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질계처럼 하위 차원일수록 고통과 분리가 일어나 있을수록 참나에 대해서 인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집단 무의식적으로 조상 대대로 버리고 버림받고 감정을 계속 억압하고 고통을 계속 받아왔던 집단일수록 깨닫는 자들, 사랑을 주는 자들,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죠. 과거의 인류는 무지와 고통에 대한 체험을 계속적으로 겪어왔다면 현 인류의 진화 방향은 스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껍데기 너머에 내가 무엇인지 깨우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르마를 생성해 왔다면 현 시대는 카르마를 해소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과거에는 인류의 진화 방향이 필름 장면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현 시대는 인류의 진화 방향이 필름 장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지금까지 억압해 놓았던 카르마를 해소하느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봐야 쓰레기를 청소하겠죠. 결국 양쪽에 대한 인식이 모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를 통해 삶을 인식하고 고통을 통해 사랑을 인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 대한 체험이 모두 일어나게 되면 아무 인식과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 현상도 없는 상태, 근원의 상태, 참나의 상태. 참나 그 자체로서는 나에 대한 무지도 없지만 나에 대한 암도 없는 상태입니다. 참나 자체로는 어떠한 현상도 인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에고 입장에서 표현하면 필름 장면이 없는 상태로 우주의 소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소멸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창조가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참나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